임팩트 있는 문장,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장을 첫 문장에 쓰는 걸 두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야.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 내지는 이번 자소서에서 내가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첫 문장에 딱 밝혀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에 첫 문장에 나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생활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첫 문장에 명시해 주는 거야. 그 첫 문장을 그렇게 써주면은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올지 독자도 유추할 수가 있겠고, 나도 글을 써줄 때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니까 글이 뭔가 좀 더 짜임새가 있어 보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을 인용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나 혹은 유명 인사의 말이나 혹은 내가 책에서 봤던 내가 감명 깊게 가지고 있는 글귀를 첫 문장에 인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타인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기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첫 문장에 타인의 말을 인용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 인용문에 맞는 주제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 주제 또한 인용문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문단의 내용 또한 인용문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내가 1번에서 경제 공부는 잠재된 프로세스에 조명을 비추는 일이다 라는 문장을 내가 인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문단에 무슨 말이 나와야겠어? 당연히 경제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잠재된 프로세스에 내가 조명을 어떻게 비췄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되겠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문장에 남의 말을 인용을 했으면은 마지막 말에는 그 첫 번째 문장하고 호응하는 내용을 해주면 좋아. 그러면은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호응을 하니까 글 전체에 안정감이 생기고 짜임새가 있게 되겠지. 근데 사실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임팩트를 주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겨. 내가 내 자소서에 자신이 있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해도 뒤에 내용에서 강조를 해주면 되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난다거나 혹은 내 소신을 밝히는 게 약간 꺼려지면은 오히려 평범하게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이제 많은 자소서 쓰는 학생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데, 최대한 지우는 게 좋아. 연결사는 내가 일단 글의 내용을 연결사나 글자도 생각 없이 일단 다 써봐. 다 써본 다음에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게 연결사야. 그런데 하지만 이런 연결사는 가장 먼저 줄여주면 좋아. 입학사정관은 이해를 해줘. 왜냐하면 글자 수 때문에 이렇게 맥락이 약간 엇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 너네가 테마를 전체적으로 잘 설정을 했다면은 연결사를 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일단 지적 호기심을 내가 첫 문장에 써줬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바로 쓰는 거야. 처음에 내가 가졌던 지적 호기심도 드러나고, 그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 다음에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결과를 얻었냐가 전체적으로 연결 구조가 잘 되겠지. 과정은 3에서 4 정도, 그 다음에 결과는 5에서 6 정도의 비중으로 해주는 게 좋아. 내가 뭔가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약간 자기 자랑으로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내가 1등을 했다 라고 한 문장 정도 슬쩍 어필을 해주면 훌륭한 자소서가 되겠지. 전혀 지장이 안 가. 이게 이제 1500자다 보니까 한 활동에 500자씩 적어서 3개 적는 게 원칙이지.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소서 문항을, 이번 문항을 보면 내가 의미를 부여한 활동을 3개 이내로 쓰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3개 이내니까 1개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돼. 꼭 3개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의미를 정말 깊게 부여한 활동이다 하면은 1개만 써줘도 되는 거야. 근데 대신 그 1개의 활동에 대해서 부가적인 활동을 조금은 더 써줘야겠지. 나는 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 건 내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3개만 써야 될 필요는 없다. 일단 자소서를 쓰기 전에 큰 테마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테마는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또는 그 학교의 비전,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보이고, 그 공통점이 우리가 써야 하는 자소서의 테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테마를 한 2가지 내지는 3가지 정도를 정해서 어떤 활동을 쓸 때 이 테마랑 다 연결시켜 주면은 자소서를 다 쓰고 나면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1번하고 분명히 1번하고 3번은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인데, 1번은 공부에 대한 내용이고 3번 봉사에 대한 내용이잖아.
근데도 1번하고 3번이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 왜냐면 내가 테마를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테마를 설정을 잘 해주고 자소서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동을 써줄 수가 있다. 일단 내가 한 3가지 정도를 말해줄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항상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비전 내지는 인재상부터 보고 넘어가라. 그래서 첫 번째 꿀팁은 항상 쓰기 전에 테마를 설정하고 그 테마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교 각 학과의 비전과 인재상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자소서 꿀팁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쓸 때 글자 수에 얽매이지 마. 늘려진 걸 줄이는 건 굉장히 쉬운데 줄인 걸 늘리는 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절대 글자 수에 얽매이지 말고 한 1000자를 쓰더라도 한 1500개, 2000자 써.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가 피드백을 받는 선생님 내지는 뭐 학원 선생님,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조율을 해가면서 글을 줄여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꿀팁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면접 대비까지 한 방에 가는 거야.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나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글로는 표현이 안 되고 또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다 내가 상세히 설명을 못 하겠어. 말을 더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주면 면접에서도 대비가 된다. 이게 내가 전하고 싶은 꿀팁 세 번째야.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자소서 이제 너희가 첨삭을 받잖아. 이 첨삭은 한 명 내지는 2명한테만 받으면 좋아. 한 명은 이 저의 전체적인 테마와 주제 혹은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좋고 또 한 분은 실제로 글에 대한 첨삭 이 문단은 좀 빼면 좋겠고 이 문장은 어떻게 가면 좋겠고 여기는 맞춤법이 좀 틀렸고 여기 연결사는 좀 빼주면 좋고 이렇게 해서 2명 정도로한테만 피드백을 받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마라. 이게 내가 자소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4번째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야. 좀 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소서에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내가 고등학교 때 뭘 했냐를 쓰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쉬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번, 2번, 3번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건 뭐야?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배우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절대 내가 했던 활동을 나열하는 건 하지 마라. 3가지 활동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입학사정관한테는 중요한 일이고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2, 3, 4번을 쭉 1번부터 읽잖아? 쭉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번, 2번에다가 약간 리더십 있는 활동을 한 식으로 썼어. 근데 3번, 4번에는 혼자 약간 내성적인 활동을 한 애로 글을 쓴 거야. 그러면은 자소서를 읽다가 1번, 2번까지는 리더십 있는 친구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3번을 갔더니 이 친구는 갑자기 또 이렇게 내성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인물이 떠오르는 순간 이 자소서는 약간 가독성이라고 하지 읽혀지는 성질이 좀 떨어져. 슬기면은 슬기에 대한 인물상이 떠오르도록 지민이나 유진이의 인물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주는 게 대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소서 유형이 아닐까 싶어. 했거든. 갑자기 웬 뜬금없이 축구 얘기를 하냐고 다 빼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왜냐면 면접 때 가서도 내가 사실 제일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억지로 이 문단에서 이제 두 번째 2번 질문에서 3개 쓰잖아. 활동 3개 1번에다 일부러 썼어. 근데 쓰고 그걸 억지로 그냥 리더 축구 주장하면서 아까 막 리더랑 약간 억지로 연결시켰지.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아까 진짜 서울대 면접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물어본 거야 나한테. 축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서 서울대 와서도 또 할 생각 있냐고. 그래 내가 그거는 내가 자소서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축구 보니까 서울대 경영대가 한 번도 우승 못했더라고. 그런 게 인터넷에 보면 찾잖아. 찾으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우승시키겠단 말 하면 교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 실제로 면접장 가서 나 했어.
그래서 큐어대 교양대 저 우승시킬 거라고. 그래서 교수님 저희 결승전에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진짜 얘 웃기다면서 그런 식으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진짜 나도 그 점수 쓸 때 옆에 살짝 메모해놨던 게 그게 진짜 이렇게 결정적으로 간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쓰고 싶은 거 한 가지 정도는 남겨놔도 괜찮아.